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나무공사의 신재생 부장을 맡고 있는 오세진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광주 SRF 사업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폐기물에 대한 해법이 없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그 가스피케이션, 그 다음에 이런 유화 사업까지 한 1년 이상 SRF 처리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뭐 책상에서 그냥 아이디어 즉흥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저희가 현장에 발로 뛰면서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야,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았고, 과거에 이제 다 전문가들 분들이 이제 이쪽에 오셨었는데 한 10년 이전부터라도 이 사업을 계속 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됐고, 그래서 이걸 좀 보다 자금을 지원해 가면서 설비도 좀 많이 개선된 상태에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 고민을 해서 이제 했는데, 마치 이제 수소 경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기술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조사를 해서 야,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러는 건지 그린 뉴딜 사업과도 연계가 됐고, 결과론적으로는 정부 그린 뉴딜 중점 과제에 이제 포함시키는 현재는 뭐 계획상으로는 성과를 얻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풀어 나가야 할 숙제는 상당히 많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좀 자금력이 약하고 그다음에 인력 규모에서도 조금 많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 규모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 인력과 그 다음에 인력이 충분한 그러한 조직에서 이 사업을 좀 리딩해 간다면 사업이 굉장히 좀 궤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공공기관이고 공기업이신 저희가 이 사업을 끝까지 수익성 목적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을 런칭시키고 상업화가 될 수 있는 선까지만 저희 공사에서 어떤 리딩 그룹을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 그 민간 기업과 중소기업 쪽으로 모든 걸 이양을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순환될 수 있도록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뭐 한국판 뉴딜을 간단하게 다 아시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결국 웨이스트 그 하이드로젠, 그래서 쓰레기로부터 폐기물도 생산된 오일을 수소까지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현재 지역 난방 공사에서 하고 있는 일을 현 단계까지 추진한 일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6월 달에 VIP 지시로 이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많은 3, 4개월 동안 진통 끝에 2+1 정책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IT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과 그 다음에 신재생을 기반으로 한 그린 뉴딜, 이 두 개를 하나의 한국판 그린 뉴딜로 선정을 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넷 탄소화로 이제 목표를 설정해서 가는 게 한국판 뉴딜이라고 이렇게들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조기에 정착시키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들을 참여시켜서 또 뿐만 아니라 투자까지 받아서 사업을 조기에 성공시키려는 게 정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를 이끌고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느냐, 그것을 핵심으로 해서 공공기관이 낮춰서 이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는 거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점 관리를 약 한 40개 분야로 하면서 그거는 국가적인 예산이 수반되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약 한 137개의 플러스 알파를 선정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그린 뉴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과제를 발굴해서 그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그 한국형 뉴딜로 같이 가는 그러한 투트랙으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점관리 40개 중에서 지역난방공사는 2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2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좀 고무적인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거냐가 또 다른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공기관은 이제 5대 분야, 20대 가자 중점 프로젝트를 했는데 뭐 다른 거는 다 읽어보시면 아는데 저희는 이제 환경과 에너지 분야이기 때문에 신재생을 확산시키고 스마트 그린 도시를 이제 여는 4개 과제가 저희의 20대 과정에 선정이 됐고요.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난방공사가 2개의 과제를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역난방공사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선언 넷제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10년 단위로 쪼개서 30년까지는 약 한 4조 8천억 투자를 하는 거고요. 도약기인 2040년까지는 화석연료를 그린 에너지, 현재 열병합 발전소를 이제 그린 신재생 에너지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가교 역할, 그 다음에 50년까지는 전체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과 그린 에너지로 가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총 투자는 저희가 한 16조 정도를 하고 있고요. 일자리 창출 한 15만 명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대 전략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저희가 이제 많이 연구를 연구소하고 해서 저렇게 키워드를 이제 설정을 해서 키워드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4개 분야로 친환경 분야, 분산형, 그다음에 그리드화, 그다음에 R&D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그린 에너지 종합 플랜트를 추구하는 그런 사업 분야를 만들었고요. 여기 4대 전략을 통해 가지고 친환경 분산형 그리드 에너지까지 약 9개 사업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그 W2H 폐기물을 수소화까지 가는 게 이제 친환경 분야에 들어 있고요. 하나가 추가로 더 선정되는 게 그리드화의 에너지 프로슈머 개념입니다. 저기는 현재 도시를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현재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과거 구도시를 신도시로 이렇게 전환하는 단계에서 이제 에너지는 서로가 건물과 건물이 서로 이제 소비하고 공급하는 프로슈머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이걸 제안을 해서 이게 한국판 뉴딜로 추진을 한번 해보자라고 선정된 거요. 그 다음에 이제 R&D 부분으로 해서 이제 탄소 포집이라든지 이제 차세대 열 수송을 땅속에 배관뿐만 아니라 열 택배 이런 것도 저희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열 택배를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갖다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이송과 저장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기술을 축적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이제 중점 과제로 받은 것 중에 W2H가 정확하게는 웨이스트 오일 투 그다음에 하이드로젠 해가지고 폐기물에서 오일을 생산을 해서 그 오일 가지고 개질해서 수소까지 만드는 건데 현재 저희가 이 문제를 갖다가 다루기 전에 굉장히 나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담당 그 부장으로서 거의 지금 4년 동안 제 모든 업무의 한 70% 정도를 지금 나주에 할당을 하고 있고 나주 민원을 제가 전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힘듭니다. 저도 이제 원래 이렇게 마른 체격은 아니지만 한 5년 동안 하면서 한 6kg가 쪘어요. 이게 술을 마셔야 되고 또 밤늦게까지 주민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커피만 마셔가지고 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막걸리를 먹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소주를 먹고 굉장히 지금 한 4년 정도를 제가 했는데 사실 요즘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12월부터는 9월 달에 굉장한 합의서를 만들었어요. 11월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열 공급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지역난방공사 재량에 따른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한 위원장님은 그날 저녁에 탄핵을 받으셔가지고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새롭게 다시 협상을 하자 그러는데 저희가 약 3년 동안 끌어왔는데 또 새로운 파트너하고 협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2월부터는 현재로서는 가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물론 이제 이사회 11월 달에 해서 결정을 할 거지만 이제는 좀 가동을 해서 쓰레기 생활 쓰레기 문제 또 SRF 문제를 전면적으로 좀 한번 새로운 그 터닝 포인트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3, 4년을 공부하면서 이 폐기물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아팀 나온 거고 그에 대한 지금 백그라운드로 저희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아실 테고요. 폐기물 처리 문제는 서로가 알고 있고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하고 특히 우리는 중국이나든지 동남아에 SRF를 수출했다가 사실 이제 다시 뭐 저희가 다시 반려받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걱정을 했고 환경부에서 또 현재 그걸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도 다 아시는 사항이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제 W2H 추진한 사항은 이 사업을 하는 와중에 그 원주와 그 다음에 우리 그 나주가 그 두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김미선 의원 원주 20대지만 20대 또 그 다음에 송금주 의원 그래서 워낙 민원이 많이 나와서 이거를 이제 그 폐기물에서 신재생해서 우리 SRF를 제외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재생 폐기물로 제외한다지만 실질적으로 가중치를 줄였고 그래서 현재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REC를 안 주면 경제성이 안 나오고 그 나오는 REC조차도 대폭 줄였고 그것도 허가받은 것도 불과 15년 이하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안 주겠다. 이렇게 나와서 현재는 이 SRF 사업을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SRF에 대해서 민원에 따라서 법에서 신재생으로 제외했고 제외하면서 동시에 가중치를 대폭 줄였고 또 주는 가중치조차도 사업기간 내내가 아니라 12년에서 15년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일몰제로 한 번만 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어떤 개선을 하든지 개선을 못하면 다시 원위치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현장에서 뛰는 담당 그 실무자로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이제 수소하고 좀 연결시키는데 수소 에너지 활성화는 굉장히 잘 하실 겁니다. 그 수소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직접 발표를 하셨고 앞으로 이제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발전 공기업에서 저희 포함해서 대부분 많은 걸 이제 석탄, 혼소, 바이오매스와 연료전지로 이제 신재생 RPS죠 의무 할당제를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이게 어떠한 이제 포트폴리오가 돼야 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설명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기업에서는 신재생 의무 기업이죠. 연료전지와 석탄 혼소,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은 굉장히 미미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제 연료전지에 치중돼서 또 연료전지는 제가 유엔의 국제기구를 보더라도 신재생으로 재생에너지는 인정 않고 신에너지로 일본과 우리만 인정을 해주고 타 국가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기술적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료전지에 대해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이제 좀 화석연료를 기반한 저희가 그린 에너지라고 저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한계가 있다. 다만 이제 이 연료전지라는 게 수소 연료전지하고 연결하니까 기술력을 갖다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선도하기 위해서 신재생으로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선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수소 경제가 저희 이제 저희가 화두가 되고 있고 이쪽으로 좀 나가야 되고 과거에 이제 이 RPS 이행하는데 연료전지가 추중돼 있는 거를 HPS 이런
수소 의무 할당 제도로 가서 과거에 이제 REC가 아니라 이걸 PPA 개념으로 한전에서 모든 이제 전기를 사주고 거기서 수익성을 맞춰주는 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연료전지의 RPS의 쏠림 현상을 그다음에 수소 의무 할당제로 이제 분산이 되기 때문에 RPS 제도의 REC 가격도 안정화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소도 정부가 목표하는 활성화에도 이제 이바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 수소 쪽으로 지금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동반을 해서 이 기름을 가지고 폐비닐, 폐플라스틱에서 나온 기름을 가지고 수소를 생산한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거의 기존에 이제 LNG에 계질화된 수소의 한계는 이송과 저장입니다. 모든 걸 갖다가 파이프 연결해야 되고 거기서 저장을 해서 다시 충전소로 갖다 줘야 되는 이 압축 기술 굉장히 고비용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 액화로 운송을 해서 거기서 직접 수소를 생산하고 연료전지를 붙이거나 충전소에 연결한다 그러면 이송과 저장에 굉장한 혁신을 갖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라고 해서 지역난방공사가 한 1년 반 전부터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현재 에즈이즈 상태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남는 전력 가지고 수전해를 해서 수소를 공급하는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유럽은 이렇게 대부분 제가 몇 군데 가서도 봤는데 한국은 상황이 좀 틀린 것 같아요.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재생이라는 게 석탄과 원자력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지 잉여 전력을 수소로 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이 늘어나면 석탄과 원자력이 줄어드는 그런 포지셔닝 교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과연 이 신재생에서 수전을 해서 수소까지 가는 게 과연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시간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가스에서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울산이라는 부생력 가지고 이제 부생가스 가지고 수소 만드는 이렇게 지금 현재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적절치는 않았지만 이 수소를 충전소에서 좀 사고가 몇 번 있었고 이런 국민들이 수소하면 수소폭탄하고 딱 연결을 시키거든요. 사실 상관성은 없다고 굉장히 많은 전문가가 말씀하시는데도 이러한 사고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에 수소폭탄이 들어와 이거는 저희 전문가들이 풀어야 될 과제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이송을 통해 가지고 액화 기술, 압축 기술 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나는 걸 원천적으로 좀 이렇게 수소 기술에서 좀 변화를 줘보자라고 해서 제가 수소 에너지 성장의 한계점이라고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지역난방공사가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SRF 발전소에서 이제 저기 생활 쓰레기라든지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발전소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10년 전에도 했었는데 전국을 다 이제 이 유화 사업에 대한 하고 계신 업체들 다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몇 군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설비도 안정적으로 돌리고 있고 시설도 가장 굉장히 잘 돼 있고 후단 설비도 잘 돼 있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가동한 실적도 있고 그래서 그곳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작년에 환경부 과제를 한 35억을 지원받아서 여기서 이제 나온 기름이 저 대부분 검은색, 검분리하기 전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산업단지에다 이렇게 벙커시우 대용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팔고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검분리 제거도 했고요. 저기에 염소 성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소 성분을 제거하는 그 환경부 과제에 저희가 채택이 돼서 해서 염소 성분까지 제거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저 상의 인하점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이송하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사와 납타죠. 납사와 기름을 분리를 해서 지금 이제 납사 가지고 저희가 개질해서 수소를 만드는 착수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현재 저기 나오는 기름은 저희가 중유발전소를 3군데 갖고 있습니다. 수원, 청주, 대구. 여기에 부생률을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기 점화할 때. 나머지는 이제 LSW 로
설파 왁스유죠. 그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저 기름으로 전량 저희가 대체유로 사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 기간은 4년 정도고 그 이후에는 LNG로 개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업을 계속한다 그러면 저희가 수소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기름이 현재 사고 있는 거에 70%로 저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발전소에서 쓰면 되는데 저희 발전소가 4년 또는 5년 있으면 폐쇄를 하고 LNG가 있어서 개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 기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이 생겨서 수소랑 이렇게 커넥션, 연결을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들 아시다시피 파일로시스의 저온 열분해, 그 다음에 가스피케이션, 그 다음에 이렇게 열분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 기름에서 엔진 발전을 쓰고 있는데 저걸 유류화를 가스화해 가지고 수소 연료전지를 붙이거나 수소 충전소로 하는 그런 모델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열분하고 고열분의 특이점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 하는데 처리량인 저온열분에는 배치시키기 때문에 하루에 10톤 규모고요. 고온열분에는 100톤 이상 할 수 있는 대규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온열분에는 잘 아시다시피 균질의 연료가 들어가야 되고 저온열분에는 균질, 비균질 필요 없더라고요. 저희가 심지어는 저희가 좀 장성에 SRF를 한 7만 톤 쌓아놨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한 500톤, 한 100톤 빼다가 실제로 기름을 짜봤습니다. 통상 폐비닐, 폐플라스틱은 수율이 75까지 나왔어요. 잘 나오는 것. 근데 저기는 30%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율이 적을 뿐이지 기름 나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수차례 테스트해서 이제 얻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저희가 마쳤습니다. 청정유에서 인화점을 갖다가 현재 굉장히 낮은데 납사를 분리하면 30도 이상 이제 충분히 돼서 납사하고 청정유는 저 오일에서 염소 성분을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저 1단계는 끝났고요. 현재 2단계는 저 납사를 가지고 가스피케이션을 하는 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질이 성공이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연료전지 사업이나 수소 사업으로 진입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온 열분하면 다 아실 겁니다. 폐기물에서 이제 저런 열분해 설비에서 이제 디왁싱을 한 다음에 분리해서 냉각해가지고 저 기름은 나오는데 저게 보면은 샘플 하나가 중간에 빠졌을 거예요. 한 달 전에 나왔는데 아직 업데이트 안 시켰는데 저게 바로 이제 염소 성분을 제거한 저희로 말하면 이제 청정 오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저 제품을 갖다가 신연료로 좀 환경부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연료로 등록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저게 등록이 되면은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다양한 곳에서 이게 아마 수도권 지역에는 청정연료 또는 경유에 대해서 사용연료 규제가 있는데 저 부분이 만약에 이제 별도의 청정연료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수도권에도 이제 파급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많이 이제 도와주셔야 되는데 과연 이제 하지만 저건 노력할 거고요. 안 쓰더라도 저희 모든 기름은 발전소에서 하는 거는 연소 테스트 결과 문제 없는 거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탈염소를 이제 아까 제가 클린 오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열분해하니까는 염소 성분 저거는 좀 PVC도 좀 막 넣고 그랬어요. 저희가 일부러 염소 성분 얼마나 돼. 그러니까 촉매를 썼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저희가 이제 별도의 저게 뭐 촉매를 소개시키기는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우리 기술진이 저게 이제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97, 8%까지 염소 성분이 제거되는 거로 해서 전혀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의 이제 내부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R&D 하는 부분을 이제 외부 중소기업 2군데랑 손잡고 했습니다. 저희 기술진들도 많이 가서 이제 도와드렸고요. 저희보다는 이 기술진들이 더 이제 기술 경험도 많고 노하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청정료를 저희가 다 테스트한 겁니다. 질소만 약간 있었고 나머지는 전혀 환경 기준과 그 이하 한참 밑으로 나와서 질소 부분만 이제 제거하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탈질 설비만 어느 정도 대규모로 할 때 갖추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 대부분 큰 규모가 별로 없습니다. 이 기름 현재 이 오일을 쓰시는 곳은.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탈질 설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현재 내부적으로 결론이 난 상태고, 다만 이제 PSM이라든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통합 관리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숙제를 좀 풀고 있고, 그래서 그게 아마 핵심이 고용노동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도 좀 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에서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내부적으로 변경 신고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구두상으로는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류는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는 발전소에서 쓰는 거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폐기물에서 수소 경제까지 가는 겁니다. 청정료까지는 완전히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끝냈고요. 그 다음에 상업화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다만 가스와 계지라해서 수소 경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남부공사가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뭐 1단계는 끝났고요. 2단계는 이제 연료전지 붙이는 거고, 이게 이제 저희가 현재 허가를 한 3군데, 4군데를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는 60톤 규모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2주 전에 받아서 60톤짜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보안 서류를 제출하고 있고, 그건 100톤 규모로 처리를, 시설 용량 100톤 규모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군데는 이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해서 저기도 제가 보기엔 60에서 80톤 정도 되는데 반은 해당 지자체 처리해주고 반은 이제 사업으로 해서 수익성을 만들어 가는 거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한 곳은 한 100에서 200톤 하자는데 저희가 이제 100톤 이상은 안 하겠다. 이게 규모가 커지면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100톤이래 봤자 하루에 50톤 돌아가는 겁니다. 배치시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이 생깁니다. 규모가 커지면. 그래서 얘는 가스피케이션은 규모가 커야 되는데 이러한 파일로시스는 규모가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원에서도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 군데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대규모로 가면은 민원과 그리고 나중에 이를 또 적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기물. 그게 제2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소규모 형태로 분산 개념으로 사업 방향을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희망사항인데 3단계는 이제 저희가 파이코라고 피코라고도 하고 파이코라고 하는데 파일로시스에서 우리가 이제 기름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이코라고 해가지고 이제 열분의 유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저렇게 대형 발전 연료전지까지 가는 게 현재는 목표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20kg짜리 연료전지를 병렬로 붙여서 이제 오일을 갖다가 이제 수소 만드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기술인데 저보다도 더 잘하시니까 넘어가고요. 향후 기대 효과는 이제 저희가 그 오일로 해서 수소 에너지원을 사용하면은 현재 모든 게 이제 파이프를 한 그린 에너지로 수소에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버리는 플라스틱 폐비닐로 가지고 수소하고 연결을 시킨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저장과 이송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얘기고, 연소 방향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건 화학적인 분해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CO2도 약 50% 정도 감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부생가스라든지 LNG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어떤 연료원으로 수소에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모델이 폐기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라든지 전 세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부터 그 다음에 수소 아니면 연료전지까지 하나의 패키지와 상품화해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과 제도를 기반으로 공기업에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해서 목표는 저희가 이러한 그 모델을 이런 모델과 시설을 가지고
순수 국내 기술로 해외 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코로나 대비 이후에 뭐 방역만 K 방역이 아니라 이런 폐기물도 K 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저희가 좀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저희 지역남북공사에서 하는 W2H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은 이따가 패널 시간에 예, 한꺼번에 그러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 하는 거로 감사합니다.